지난번에 분석했던 거 한번 점검해보고 그거 대비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하면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가 아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이 즈음 어딘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가. 그래서 이때 이전에 한 여기가 한 47,000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피보나치 0.5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피보나치 0.5 구간이 대략 한 55,000, 56,00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지지난번 방송에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올 거다. 어디까지 올 거냐면 0.5 구간까지 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제가 숏을 들어갔었죠.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한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파동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인지 ABC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게 만약에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면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할 거고 이게 만약에 ABC라고 하면 다시 41,000달러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임펄스인지 ABC인지 나도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런데 굳이 가늠을 하자고 하면 이게 임펄스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일단 한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평단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숏에 들어갔었고 무조건 이 최소한 618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이 지점까지는 빠질 거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오면 숏은 익절을 할 거다. 그리고 618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올 수도 있고 618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올 수 있고 아니면 재차 하락해서 382 구간부터 반등이 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ABC로 떨어졌었을 때 618에서 롱 매수를 하고 이 올라가는 파동의 모습이 임펄스다 라고 하면 이 롱은 유지한 채로 계속 홀딩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게 ABC 파동이다 해서 다시 고꾸라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약익절 또는 본절을 하고 38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기본 전제 조건으로는 618하고 38을 터치한다고 무조건 반등 오는 건 아니고 떨어졌을 때 ABC 파동이 완성된다든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될 만한 다른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일단 618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임펄스라고 하면 홀딩, 그렇지 않고 ABC였다라고 하면 382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난번 방송 초반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 거고 그러다가 지난 방송 후반부에 질문 타이밍에 누가 시청자 중에 어떤 분께서 이 부분이 삼각수렴이 아니냐라는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 눈에 이게 삼각수렴보다는 차라리 이게 헤드앤숄더 같다. 여기가 랩숄더, 그다음에 헤드, 그다음에 라이트 숄더고 넥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숄이 맞다라고 하면 크기가 해숄에서 넥라인을 돌파하고 떨어졌었을 때 크기가 헤드 크기만큼 떨어지니까 아마 382 구간까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숏에서 떨어졌었을 때 넥라인을 이렇게 그어놨었어요. 넥라인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보시면 이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부분 보시면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V자로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랬었을 때 뭐가 보였냐면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지지를 또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부터 뭐가 보였냐면 여기 대비 가격이 이만큼 빠졌는데 이 RSI는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1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보였어요. 그래서 넥라인을 못 뚫고 올라간 거 보면 추세가 전환돼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러고 나서 382 구간까지 떨어지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숏 탔던 거는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 구간쯤에서 롱 포지션을 탔어요. 그리고 이제 15분봉 말고 5분봉을 보시면 이 구간인데 여기 보면 5분봉도 상승 다이버스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러면 이거는 1, 2, 3, 4, 5 단기간 임펄스가 완성이 되고 5분봉 상승 다이버스도 있죠. 그럼 반등이 올 거고 반등이 오면서 1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고 그럼 반등이 더 길게 나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넥라인 지지도 받았고 그러면 이번에는 넥라인을 못 부수겠다, 반등이 온 이후에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기서 숏 탔던 거는 여기서 익절을 하고 플러스 롱으로 스위칭을 했어요. 롱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롱 스위칭을 했는데 가격이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어느 구간까지, 매물대 상단 구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롱을 탔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전 어디서 항상 손절을 치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분석을 했는데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오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제가 분석했던 건 뭐였어요? 넥라인 지지를 받았고 1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고 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어서 이런 세 가지 근거들, 그 다음에 임펄스 파동까지 단기 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근거들로 추세가 한 번 더 반등이 온 이후에 떨어지겠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라인이 깨지면서 재차락하면서 이 라인이 깨지면서 제 분석이 모두 다 틀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숏하고 익절하고 롱으로 스위칭 했던 거를 바로 이 넥라인에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까지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좀 심하게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여기서 숏 스위칭을 들어가요. 숏 스위칭을 들어가고 떨어지는 모습, 떨어질 때 넥라인을 깼으니까 이 헤드앤숄더라는 패턴 또는 삼각수렴이라는 패턴들이 완성될 때 특징은 넥라인을 부수면 가파르게 하락을 하거든요.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데 떨어지자마자 반등이 왔었고 또 반등이 왔었고 또 반등이 왔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여기를 보시면 5분봉 상승 다이버스가 있거든요. 정확히 여기가 어디냐면 피보나치를 찍었었을 때 정확하게 618 지점이에요. 그쵸? 여기 618 지점이죠.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 일단 단기적으로 ABC가 떨어지면 ABC가 완성이 되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생겼기 때문에 반등이 올 것 같아 라는 분석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면 382까지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 618을 기점으로 피보나치 618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는 분석은 올라가는 거, 하나 분석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양립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의사선택을 해야 될까?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라고 하면 어떤 의사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로 보여. 1번 분석은 올라가는 거, 2번 분석은 떨어지는 거. 이러면 나는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어떤 의사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확신이 없다는 거죠. 반반이라는 거잖아. 618 기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 숏 바로 들어갔었잖아요. 여기서 상다 생긴 거 보고 익절만 했어요. 숏 익절만 하고 롱도 못하고 숏도 안 탔어요. 왜냐면 하나는 올라가는 분석, 하나는 떨어지는 분석이었기 때문에 둘 다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롱 탔던 거 롱 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 탔었고, 익절하고 롱로 스위칭했던 거 바로 밑에서 손절하면 다시 숏 스위칭하고, 숏 스위칭했던 거 익절하고 관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뒤로 비트코인이 다시 이 지점, 피보나치 떨어진 거 대비 0.5 지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왔었죠. 그런 이후에 비트코인이, 저는 이때 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게 임펄스였나? 그래서 이게 상승 1파, 2파, 3파에 1, 2, 3, 4, 5, 1, 2, 3, 4, 5 해서 ABC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5파로 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때는 했었어요. 이때는.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인 거죠. 15분봉을 제가 기준으로 보라고 했었죠. 그랬었을 때 15분봉을 보시면 조정이 완료된 지점은 이 지점, 그 다음에 상승이 완료된 지점은 이 지점이죠. 그럼 여기 올라갔었을 때 이거는 임펄스가 아니거든요. 임펄스로 안 보여요. 이거는 제 눈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ABC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면 이거 웨지인가?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웨지라는 거는 이렇게 입구가 점점점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고점이 갱신된 이후에 웨지를 뚫고 밑으로 내려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징 웨지인데, 라이징 웨지는 이 패턴이 완성되면 밑으로 쏟아요. 그러면서부터 아마 시간봉을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하락 다이버스가 여기 있어요. 가격은 상승했는데 RSI는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웨지 패턴과 함께 하락 다이버스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파동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웨지가 완성되면서 한 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쏟는 거 여기까지 봤었을 때,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봉을 보면 이쯤이거든요. 위치가 이쯤 떨어졌었을 때 이미 RSI가 떨어지면서 하락 다이버스가 컨펌이 났어요. 하락 다이버스가 컨펌이 났다는 거는 추세가 전환이 확실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숏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떨어졌었을 때 여기에서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한
최소 레버리지만 썼어요. 제가 계속 개인 일정이 있어서 매매를 집중할 수 없던 상태였고, 제가 차트를 처음 본 게 어제 밤이거든요. 지난 방송 이후에 차트를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안 봤고 핸드폰으로만 차트를 봐서 최대한 레버를 좀 적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쓰지 않아서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타점을 복귀를 해보면, 그다음에 여기서 롱을 탔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익절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숏을 아까 탔었어요. 숏을 탔고 약손절이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5분봉 보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숏 치자마자 손절이 나왔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오늘.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618 부근, 매물대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이 거의 꼬리 바닥 부근에서 숏한 건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다시 재차 신고점을 뚫기에는 너무 조금밖에 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숏 타점을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5분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숏 들어간 자리가 이 지점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웨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웨지가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웨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5분봉을 보시면 가격 올라갔는데 RSI에 떨어졌죠. 하락 다이버스가 있죠. 이것도 웨지 패턴 완성과 함께 하락 다이버스가 생겼으니까 최소한 오르더라도 이전 구간, 매물대 잡아줬던 구간까지는 빠졌다가 올라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여기서 숏을 탔었고, 여기서 익절을 걸어놨는데, 그리고 손절은 어디? 언제나 내 분석이 틀린 지점. 어디? 내가 꼭대기라고 생각했던 지점. 그래서 여기서 숏 탔던 게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나갔는데 약손절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15분봉으로 봤었을 때 제가 그동안 매매했던 건 이런 타점들이에요. 숏 탔었고, 원래는 밑에서 618 부근에서 익절하려고 했는데 넥라인에서 반등 나오면서 15분봉 상승 다이버스 생기는 거 보고 롱으로 익절하면서 롱 스위칭을 했다가 넥라인을 깨진 걸 보고 다시 롱 손절하고 숏으로 스위칭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익절만 했어요. 왜 익절했냐? 618 부근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벌써 38까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ABC 완성되면서 반등 나오면서 신고가 굉장할 수도 있는 자리가 양방이 다 보여가지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판단에 매매를 안 해서 익절만 나갔었고, 올라갔을 때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웨지 패턴 한파동의 완성, 하락 다이버스 보고 숏을 잡았고, 떨어졌었을 때 618에서 익절을 날린 거고, 여기는 조금 전에 그 웨지 패턴 보면서 숏을 찼다가 약손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시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 한 60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1월 말쯤에 1만 달러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60만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6000% 정도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왜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할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핑계대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가 가실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수익을 낼 방법도 있어요.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한파동이 이렇게 상승하던 게 한파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정을 준 뒤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찐 고점이어서 이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못 벌까? 아니요. 공통된 구간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그러면 이 구간만큼은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분석이 오르건 떨어지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수익 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향이 양방이 갈리더라도 수익이 날 때가 있고, 반대로 숏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도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는 반등이 왔다가 떨어질지, 아니면 이게 찐반등이어서 신고점을 다시 넘길지 모르는 이런 갈림길이 올 때가 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오르는 구간이 공통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죠? 제가 이 자리 정말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분석이 양방 갈려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좀 전제로 깔아두고 분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 아직까지는 고점이 갱신될지 또는 저점이 갱신될지 모르겠어요. 고점이 갱신된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삼각수렴이 나온 후에 한참 후에 갱신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점이 갱신되는 거는 아마 여기가 고점이고 이대로 떨어질 거예요. 이 양방이 있는데
지금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삼각수렴이 나올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대형 삼각수렴이 나온다고 칩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저점이 갱신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가서 고점이 갱신된다는 말이죠. 이랬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여기서 끝났다 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삼각수렴은 보통 꼭 그렇진 않지만 ABC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ABC로 하락하고 다시 ABC로 올라가서 대략 한 1대1 정도, 그러니까 A 크기와 C 크기가 1대1 정도, 아니면 1대 0.786 정도까지라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1대1을 찍으면 이미 고점이 넘어가요. 786 하면 더블탑이거든요. 그러면 삼각수렴이 이대로 올라가 삼각수렴 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이 말은 뭐냐? 한 번 더 떨어져 준 다음에 그리고 올라가야 이런 삼각수렴이 가능하다. 그러면 당분간은 한 번 더 반등이 오더라도 당분간은 내일쯤은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서 삼각수렴을 그리다 올라가더라도 당분간 딱 이 구간만큼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각수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고점 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떨어져서 41,000달러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중간에 물론 어디선가 반등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반등이 한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면 매물대 잡아줬던 구간,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쯤에서 한번, 그리고 나서 떨어질 거예요. 반등이 어쨌든 떨어질 건데,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어떻게? 타점만 잘 잡으면 돼요. 여기가 한 파동이 완성됐다는 존재 조건 하에 반등이 왔었을 때 숏을 타고 떨어졌었을 때 숏 수익이 있겠죠. 이게 41,000까지 가는 거라고 하면 쭉쭉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이 구간까지만큼은 숏 수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숏 구간으로 숏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선물을 하지 않고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통된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졌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졌다 그대로 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구간이 공통된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업비트 알트만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구간은.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관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만약에 삼각수렴이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 나오려고 하면 A 크기와 C 크기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고점을 넘겨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삼각수렴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꼭 A 크기랑 C 크기가 1대1 비율이나 786 비율을 꼭 찍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C 크기가 거의 이렇게 짧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확률적으로. 항상 확률 게임이에요. 차트 분석이라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웨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시간봉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 웨지가 나왔는데, 보통 웨지는 어디까지 되돌림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웨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웨지가 하단을 부쉈을 때 보통은 웨지 입구 하단부까지는 되돌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근데 이 구간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618이 사실 최소 그 반등 지점이긴 해요. 근데 618을 애매모호하게 못 찍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618까지는 도달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단기 반등 오는 거에서 숏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숏타점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석은 그렇고, 최파동님, 매형남님 앞으로 매매는 어떻게 하실까요? 공부 중인데 보면서 이해해보려고. 글쎄요. 일단은 매매 계획을 말씀을 안 드렸구나. 앞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롱 한번 들어가 볼 거거든요. 일단 무조건 뇌 빼고 들어가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들어가려고 하냐면, 지금 15분봉이나 30분 보시면, 15분봉이나 30분봉을 보시면 여기 떨어졌었을 때 RSI가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대로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RSI가 여기까지 못 내려올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급락이 이렇게 나온다, 또는 아니면 급락이 세게 나온다 라고 하면, 그러면 RSI는 당연히 더 빠지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정도만 빠진다, 내가 왜 이 정도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매물대 구간이죠. 매물대 하단 구간이에요. 여기가 상단 구간인 거고. 그래서 이미 매물대 돌아오면서 지지를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찐 반등이 안 나오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매물대 하단 구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졌었을 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 상승하면서 걸리면서 반등 나오거든요. 이러면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 0.5 구간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대충 한번 찍어볼까? 딱 여기 되네. 그쵸? 딱 내려오다가 반등 실패 지점이 0.5 되죠. 그러면 적어도 0.5 구간까지는 갔다가 이렇게 다시 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트레이딩할 구간은 당연히 떨어진 이후에 ABC로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러면 ABC 완성되면서 숏타점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ABC일 때 확률이에요. 내가 이거 임펄스로 나오면 숏 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저점 잡히고 신고점 갱신하러 가는 거거든요. 임펄스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ABC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롱을 탔는데 임펄스로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그냥 계속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고점 갱신할 때까지. ABC가 나오면 익절 돌려놓고 숏 스위칭해서 숏 치면 아마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 롱 자리 한번, 여기 숏 자리 한번, 그 다음에 30분봉으로 보면 피보나치 382 구간이 382 구간이 매물대가 없네. 236 구간. 236 구간에서 더블 바텀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 왔는데 임펄스 못 나와서 실패하면 아마 382 구간까지는 거의 확정인 거고 236 구간까지 갈진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서 롱을 탈지 안 탈지는 이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탈만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롱 타서 올라가서 수익 보면 될 것 같고, 아닐 것 같으면 매수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자칫 잘못 매수해서 저점 갱신되면 41,000까지 떨어지는데, 이러면 선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청산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절 구간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여기 3펄에서 롱 매수하고 여기서 손절 치면요 아마 손해 진짜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돼요. 지금 이제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아마 선물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물 안 하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선 딱히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저는 주로 사실 이제 선물 트레이더고, 현물은 트레이딩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큰 제대로 된 저점이 잡혔을 때 반등이 크게 올 만한 굵직굵직한 자리에서만, 이런 자리에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알트를 항상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해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조급하게 안 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거의 고점 부근에서 오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내 상승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상승 구간이었어요. 조정 한번 있었고, 또 상승 구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이 박스권은 올해 한 2월부터 지금 5월까지 한 석 달인데, 석 달 동안은 신고점의 갱신이 잠깐 되긴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저점이 이 지금쯤이고 이 부근쯤에, 고점이 이 부근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상승하던 게 추세를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라는 거는 코린이들, 초보분들 입장에선 힘든 게 사실인 거고, 그러면 사실 수익이 나기 힘들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수익이 안 나면 뭐가 날까? 본전 아니면 손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린이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점을 기다리면서 좋은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여기서 좋은 자리에서 매매 들어가자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 확 들어가면 이번에도 저 현물은 한 3억, 선물도 한 3억 수익 났죠. 그래서 한 며칠 만에 한 5억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를 한 번씩 기다리면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주더라고요, 좋은 자리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리니 분들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매매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본인 판단에 다시 신고점에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제 방송을 이렇게 시청할까? 아니겠죠. 모르니까 고점을 갱신할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 방송을 보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는 코린 분들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홀딩을 하면서 좋은 자리 줄 때까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 왔었을 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알트 가격이 좀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완만하게 삼각 수렴을 그려서 이 정도 타점을 주면 이때 매수해서 비트 올라갈 때 알트도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려서 이 타점 좀 잡아가지고 업비트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비트 메타를 보면은 지금 사실 비트가, 그러니까 김치 코인들이 힘을 거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밀크 같은 코인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거든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ABC, A, B, C에서 A가 나왔고 ABC, B가 나왔고 C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ABC로 올라갔다가 A 나왔고 B 나왔고 C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밀크를 빠졌거든요. 밀크를 뺐거든요. 다 여기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 김치코인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 왔던 모습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대부분 다 한 80%, 90% 비슷해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알트코인들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방식이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김치코인들은 한 번 더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다 전량 매도한 거고, 그래서 차라리 떨어졌었을 때 이 구간쯤 있죠. 여기가 첫 번째 A파동 완성시켰었을 때 여기서 횡보하고 올렸거든요. 매물대를 쌓고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도 여기서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여기가 지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한번 여기서 떨어지면 데드캣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크를 이 가격에 사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을 추려서 그 종목의 차트를 보시고 대부분 아마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차라리 굳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매수를 하는 걸 권유하진 않지만 못 참겠다라고 싶으면 차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는 게 단기간이라도 단 5%라도 10%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니까 좋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지금은 웬만하면 고점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김치코인들은 대부분 차트가 이렇고, 신기하게 해외 코인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의 중위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웨이브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승이 좋았는데 시가총액 2.8조 원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준메이저 아니면 중위권 코인 정도 되거든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시총이 5.8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던 것들 보면, 오늘 양봉 나온 것들 보면 다 그러니까 김치는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오미세고, 라이트코인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런 것들, 웨이브, 이더리움, 이더클 이런 거 보면, 도지코인 이런 거 보면 중위권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체인링크도 마찬가지고 중위권 코인들이 메타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계속 중위권 코인들이 치고 올라가는 메타긴 한데,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메타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러면 지금 김치코인들 다 팔고 이런 중위권 코인들로 옮겨 타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칠 수 있어요. 실제로 중위권 코인을 샀었을 때 신고가를 갱신하는 몇몇 코인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체인링크라든가 아니면 웨이브 어딨어? 웨이브라든가, 웨이브는 갱신을 해버렸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웨이브처럼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투자 원칙이라는 것 측면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 가격이 떨어졌었을 때 사고 오르면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건을 싸게 떼다가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겨야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쌀 때 투자해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코인들은 처음에 떨어질 때 무서워서 못 사다가 막 오르면 이게 오르나봐 하고 사. 그럼 귀신같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고민해 하고 있는데, 내 거는 계속 야금야금 떨어지는데, 야 요즘 메타는 이거래, 요즘에 NFT가 메타래, 요즘은 중위권 코인이 메타래. 그러면 손절치고 딱 갈아타.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흘러. 그럼 또 손절치고 잘 나가고 또 갈아타. 손해가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점에서 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항상 불안하고 손해도 크게 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차라리 떨어졌었을 때 물리면, 그래서 더 떨어지면 손절 나더라도 얼마 안 나고, 떨어지다가 추세가 전해서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본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메타가 며칠간은 중위권 코인이 굉장히 좋은데, 중위권 코인을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이더리움 430만 원인데 도지코인 신고가 갱신해서 650원인데 1000원 간다는 썰이 있다더라. 도지코인 1000원까지 쏜다더라.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지금이라도 살까? 라고 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제 말을 듣고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안 샀어. 근데 이게 950원까지 갔어. 샀으면 거의 한 40% 수익인데 땅을 치고 내일 후회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도지가 950원이 가 있다라고 하면.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요, 이번에 한번 수익을 본다고 했었을 때 이건 그냥 운이었던 거야. 다음엔 반드시 부러져.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떨어질 때 사서 오르면 팔라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 나요. 이번 한 번만 수익 보고 다음부터는 인생 망할 거 아니잖아요. 시드 다 까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습관을 항상 떨어졌을 때 사고 오르면 팔고, 요즘 이게 메타더라, 이게 유행한다더라, 그거 좀 사지 마세요. 차라리 이게 유행한다라고 하면 유행 소식 듣자마자 저가에 사서 슈팅 나올 때 팔든가. 아니 소식도 꼭 늦게 들어 코린이들은. 그래서 이미 고점 형성되면 거기서 들어가더라고. 이게 유행한다더라 하면 고민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러다가 올라가네? 아 진짜네? 많이 오르네? 사, 떨어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유행 소식을 들으면 잽싸게 바로 사고 시세가 올라와주면 그때 팔든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애초에 유행에 따라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괜찮다는 코인 리스트를 추려놓고 이 코인 리스트 중에 한 5개가 있다고 치면, 자 오늘은 1번이 떨어졌어? 1번을 사자. 그리고 올랐어? 자 팔자. 다음날 2번이 떨어졌어? 2번 사자. 2번 올랐네? 팔자. 다음날 4번이 떨어졌어? 4번 사자. 올랐네? 팔자. 그리고 다음에 4번까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수익의 원금이 늘어났는데 1번이 또 떨어졌네? 또 사자. 올라왔네? 또 팔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잔소리를 길게 했는데 이게 사실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보다 돈을 벌게 해주는 데는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무튼 지금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조금 지금은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관망했더니 오르더라, 괜히 관망했네? 라는 마인드라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거짓 마인드예요. 왜냐면 인간의 한계는 명확하고 모를 때는 안 해야 돼. 내가 확신될 때 투자를 하더라도 이 투자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투자를 하면은 이게 얼마만큼 손해볼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1년 안에도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와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떤 건 함정이고 어떤 건 기회고, 어떤 건 함정이고 어떤 건 기회고, 어떤 건 함정이 기회고 이러거든요. 그랬었을 때 내가 이런 기회들을 날려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함정들을 피해서 수익만 확실히 내고, 똑같은 게 반복됐을 때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복리로 쌓아가면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금방 수익이 나고, 이런 것들을 못 참고 이번에 오르면 어떡하지? XO인데 이번에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사볼까? 손해보고 사볼까? 손해보고 이러면 시드가 늘지 않아요.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의 정상급 탑 트레이더니까 제 말을 믿으시고 매매 방식을 저처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분석은 딱히 방향성에 대한 분석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떨어져 봐야, 그래서 반등이 나올 구간인 이 구간 또는 이 구간에서 반등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다시 고점을 넘길 거다 또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것 같고, 사실 우리한테 베스트는 41,000까지 떨어지는 거긴 해요. 만약에 이게 이대로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풀매수하면 이만큼 오를 텐데, 비트만 해도 이만큼 오를 텐데 알트는 엄청 오르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대부분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건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천천히라도 해서 41,000달러 정도까지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자리가 오면 너무 50% 확률이거든요. 결국에 하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인데 50% 확률로 이 자리를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초보인데 여기서 트레이딩 하다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를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